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음, 텍스트 전처리까지 언급을 드렸고요. 언급을 드렸고, 음, 아,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한 개만 더 해봅시다. 한 개만. 네. 요런 걸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굳이, 음, 네,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음, 지금 제가 조금 고민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음, 하나 더 하자면, 네, 하나 더 할게요. 네, CV4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CV4로 하나 더 할게요. 네, CV4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버케브러리를 넣는 게 아니고, N그램 레인지라고 해서 채소 최대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채소 최대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자, 여기에서요, 지금 에러가 난다면은, 음, 에러 날 게 없는데, 왜 에러가 날까요? 에러 날게, 카운터 벡터라이즈에서 에러 날 게 없는데, 봅시다. 여러분 에러 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음, 지금, 제가 대괄호를 썼구나. 네, 요렇게요. 네. 뭐냐면이, 지금 현재 여기에 N그램 레인지라고 준 거는, 흔히 얘기해서 단어의 최소 1에서 최대 2까지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출력하라는 겁니다. 즉, 메뉴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요렇게 되는 요로 0 나오고 있죠. 요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의 범위를 줘서 요렇게 출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얘가 나오지? 지금 얘가 엔드 0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켜보실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런하고 돌리겠습니다. 네. 최소에서 최대 개수값이 나오는 것을 출력을 시켜주는 게 N그램 레인지입니다. N그램 레인지입니다. 음. 즉, 연속되는 단어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일단 여기가 얘기가 되어 있고요. 네. 음,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저희는 이제 3단원에 있는 데이터 전처리를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이 참 애매하다, 그죠? 35분에 점심 먹기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 제가 반영을 좀 할게요. 이번에 지금 학생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그냥 진행을 할까요?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새 글을 하나 열기 전, 메뉴에 있는 요 임포트 구문을 복사를 좀 해주십시오. 임포트 구문을. 그리고 새 글을 열겠습니다. 네. 자,
M2에 가서요. 자, 3번이라고 해서 새 글을 열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3번 클러스트링이라고 만들어 주십시오. 클러스트링. 음. 그리고 차트 한글 시키는 것까지 요거 아래에 넣어 주십시오. 네. 자, 클러스트링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클러스트링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음. 자,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클러스트링을 가주십시오. 174페이지. 응. 네, 174페이지. 네, 174페이지. 4단원 클러스트링을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트링. 자, 클러스트링이란 한마디로 한국말로는 군집합니다. 군집화, 군집화. 그래서 군집화라는 것은 특정한 특성을 고려해서 어떤 특징 하나를 고려를 해서 데이터의 집단을 만드는 거예요. 즉, 비슷한 특성, 유사도나 거리값을 가지는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걸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말로는 군집화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클러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클러스트링 군집화는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겁니다. 비지도면 뭐였더라? 지도는 입력에 따른 정답이 있는 거고, 비지도는 입력에 따른 정답이 없어서 패턴이나 성향을 보고 얘를, 어,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패턴이나 성향을 볼 때 뭘 보느냐? 1번, 유사도를 봅니다. 유사도, 유사도. 유사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유사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사용되는 유사도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유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럼 메일에서 스팸에 가깝다, 아니다 라는 유사도를 내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런 유사도를 계산할 때 유사도라는 말은 거리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어, 유사도와 거리는 1을 기준으로 차이가 납니다. 즉, 거리 D는 1에서 유사도를 빼면 되는데, 유사도는 0에서 1 사이거든요. 그래서 1에 가까우면 유사도가 높은 거고, 유사도가 높은 거고, 뭐에 가까우면 0에 가까우면 유사도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때 유사도 종류에는 코사인 유사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코사인 유사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거리 D는 1에서 유사도를 뺀 걸로써 얘는 1에서 유사도를 뺐기 때문에 0에 가까울수록 유사도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유사도의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A, B, C가 키, 몸무게, 나이가 있을 때 요렇게 두 명은 키가 비슷하고 요렇게 두 명은 몸무게가 비슷하고 요렇게 두 명은 나이가 비슷하네요. 그죠? 우와. 키, 몸무게, 나이는 성격, 왜 분포 자체도 다르고 기준값도 다릅니다. 뭐가 필요하다? 응, 스케일링이 필요하겠네. 되셨죠? 스케일링이 필요하겠네. 음. 그래서, 자, 얘네들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 1번, 유클리디안 거리법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예, 뭐냐고 하면, 요 A와 B점 사이의 거리는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을 루트로 취한 거. 음. 근데 이렇게 단순한 1차원이 아니고 다차원일 때는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즉, 다차원 공간상의 점을 기준으로 앞에서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즉 유클리디안 거리법은 피타고라스는 그냥 단순 직각삼각형의 원리였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와 이 유클리디안 거리법을 합작해서 그죠? 유클리디안 이게 거리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요 수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은 유클리디안 거리나 피타고라스 정리는 똑같다. 단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유클리디안은 다차원 공간에서 점과 점의 거리값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거리값 계산하면 유사도는 거리, 이게 유사도는 어떻게 됩니까? 1에서 D를 빼면 되니까 유사도 S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구나. 그럼 방금 봤던 이 내용을 기반으로 자, 실제 예를 적용을 한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계산을 했더니 표준 편차가 키, 몸무게, 나이에 대한 표준 편차가 4cm, 3kg, 2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 분의 각각의 값들에 대한 즉 A, B, A, C, B, C를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법으로 빼서 전체 제곱을 시켜서 계산했더니 AB는 루트 19고 AC는 루트 26, BC는 루트 21이 나와서 결국 누가 제일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다? AB가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AC가 가장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주로 하겠습니까? 결론은 뭐를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체 조건, 취향, 영화, 음식, 그죠?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렇게 공간 거리인 유클리디안 거리법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통과합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코사인 유사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은 점심을 조금 일찍 먹읍시다. 네. 제가 왜냐면 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요까지에 대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실습도 좀 해야지, 이론만 계속 해갖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요. 나중에,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해서 12시 45분까지 입장하시고 수업은 12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요. 그 외 학생들은 맞춰도 이게 그 오전 수업은 맞춰도 좋습니다. 네. 요거 그대로 두고, 어, 점심 먹고 오셔도 되고요. 또는 나갔다가 줌 나갔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 수업이 여기까지 해서. 음.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음. 아, 소스 아까 다 못하셨나요? 음, 여기 아니고 2번이었는데, 자, 2번을 열어드리면, 음, 네, 2번을 열어드리면, 전처리에서 마지막 부분. 네, 제가 소스만 보여드릴게요. 네,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러난 학생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조금 남아 있을 거고요. 그 외 학생들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 수업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안 되나? 네, 됩니다. 자, 우리 학생들 수업을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후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오후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전에 우리가 뭐에서 마무리를 지었냐고 하면은, 오전 수업에서 바로 클러스트링이라는 걸 약간 그저 맛만 보기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트링이 뭔가부터 다시 얘기를 해서 그리고 나서 클러스트링 실습하고 오늘 오후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클러스트링은 한마디로 비지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비지도의 대표적인 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결론은 입력은 있는데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지도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특성을 보고
얘네들을 묶음을 모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특성을 보고. 그래서, 자, 클러스트에서는 특성을 보고 모으는데 그 특성이 뭐가 있느냐? 바로 유사도와 거리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유사도와 거리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사도와 거리를 찾기 위해서, 자, 이렇게 유사도는 항목 간의 비슷한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걸 유사도라고 한다. 유사도라고 한다. 그래서 분류나 예측에서 유사도가 필요하고 음악이나 책과 같은 추천을 하거나 내지는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유사도라는 겁니다. 유사도. 그래서 이 유사도는 항상 뭐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느냐? 바로 거리라는 값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거리는 1 마이너스 유사도이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유사도를 함으로 인해서 유사도는 0에서 1 사이고 이때 1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지만 거리는 1 마이너스 유사도로서 0에 가까울수록 유사도가 높은 걸 우리는 거리 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를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예제에서 키, 몸무게, 나이가 각각을 우리가 말 그대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얘네들의 특성인 성격이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사도의 성격이나 단위가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뭘 가지고 유클리디안 거리법 다시 얘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를 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의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의 전체 루트를 씌운 것이 유클리디안 거리법이라면 얘를 데이터 분석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표준 편차 분해. 얘네들 174와 170, 즉, 요 두 사이니까 요 두 사이의 값차. 요 두 개니까 요 두 개니까 차의 전체 제곱을 한 걸 계산하면 이렇게 루트 19, 루트 26, 루트 21이 각각의 값이 나오더라. 각각의 값이 나오더라. 음. 그러면 이때 루트 19가 제일 적고, 그 다음 여기가 제일 크죠. 그래서 결국은 A, B가 가장 가깝고 A, C가 가장 멀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오전에 수업을 한 내용이고요. 이런 유사도는 그러면 유클리디안 거리법만 있느냐? 아니고 뭐도 있냐? 바로 코사인 유사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는 뭐냐고 하면 앞에서 유클리디안 거리법은 무조건 절대적 크기였어요. 즉, 공간상의 기하학적으로 절대적인 거리값을 우리는 유클리디안 거리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사인 유사도는 방향이 같은지 보자는 겁니다. 즉, 방향의 이 각도가 적을수록 서로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C 요 각도와 CB의 각도보다는 AC가 아무래도 가깝죠. 그래서 얘가 뭐가 값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래만 봐갖고 내 모르겠다. 그래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자,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아빠와 두 명의 아들이 같은 집 아빠와 같은 집 아들이 두 집이 있다고 합시다. 두 개의 가정이. 이때 자 우리 편의상 김아빠 김아들 박아빠 박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크게 분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얼굴 크기로 분류하자 이러면 결국 어른과 아이로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거리법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김아빠와 김아들 비슷하게 생겼을 거고 박아빠와 박아들 비슷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뭘 쓴다? 코사인 유사도를 씁니다. 그래서 크기보다는 모양이나 방향성이 유사한 정도를 우리는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고 그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으로 가는 게 바로 코사인 유사도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결국 XY에 대한 각도, 이게 코사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결국은 두 벡터에 대한 내적을 절대값의 곱으로 나누어 주면 코사인 유사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우리가 코사인 0도 하면 1 나오고, 코사인 90도 하면은 0, 180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것처럼 다른 유사도는 0에서 1 사이였다면, 1 사이라면, 코사인 유사도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코사인 유사도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텍스트 분석을 할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코사인 유사도거든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얼마나 같이 자주 등장했는지, 음, 반대 성향의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지를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코사인 유사도라는 거다. 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절대적 위치라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코사인 유사도라고 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자, 그 다음, 자카드 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카드 유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자카드 유사도는 어떤 거냐고 하면이, 자, 우리가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찾을 때 쓰이는 게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자, 영화, 도서, 음악을 추천한다. 이때 1년 동안 개봉된 영화가 총 500편이라고 할게요. 근데 A와 B가 본 영화 중 겹치는 부분은 5편, A와 C가 본 영화 중 겹치는 영화는 10편. 음. 이때 A와 B가 본 영화 중 겹치는 영화가 5편으로서 0.01, A와 C가 본 영화 중 겹치는 영화가 0.02. 결국 0.02가 더 많죠? 그 말은 AB보다는 AC가 더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만 얘기하고 될까? 만약에 A와 C가 본 영화가 만 편 중에서 10편이고, 10편 중에서 10편이다. 즉, 본 영화 자체가 몇 개 안 된다. 이럴 때 겹치는 횟수만 가지고 과연 볼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카드 유사도에서는 얘네들이 실제로 본 영화를, 즉, 절대값만 보지 말고 공통 부분을 고려해서 보자는 겁니다. 공통 부분을 고려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량만을 보지 말고 공통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값으로 유사도를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결국은 A가 본 거는 20편, B가 본 거는 50편, 공통분모 빼기 5분의 5. 또한 A가 본 거는 20편, C가 본 거는 200편, 공통분모 10개를 뺀 거 분의 10 해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더 크죠? 결국은 A와 B가 더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나 내지는 영상이나 책을 추천할 때는 요런 작카드 유사도를 이용해서 안내를 이게 유사도 값을 추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지금 교재로 잠시 보면요.
교과서 175페이지.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지만 요 화면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조금 여러분 책하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미리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책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클러스터링은 비슷한 항목을 그룹으로 묶는 거다. 그럼 비슷한 정도를 우리는 유사도라고 얘기하고 그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 유클리디안, 두 번째 코사인, 세 번째 자카드가 있었다.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자, 이때 자, 요거는 지금 여기 175, 176페이지는 클러스터링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들 4.2절입니다. 교재 176페이지. 그래서 유사도nin 여기에 그런 말들이 별로 안 적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 PT에 있던 요 내용 아셔야 됩니다. 요렇,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뭐가 유사도nin, 어, 항목 간의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얘기하고 서로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측정하는 걸 거리라고 해서 1-s 값으로 거리 d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유사도 예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예를 1번 유클리디안 거리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요 유클리디안 거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자, 사는 뭐라고? 표준 편차 분의 두 값의 차이의 제곱. 표준 편차 분의 두 값의 차이의 제곱. 부로 해서 보면 이렇게 값이 호출되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누구가 AB는 가깝고 AC가 가장 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유클리디안 거리법이었고요. 코사인 유사도는 절대적 거리가 아닌 같은 방향을 맞춘다. 즉, 어떤 예시, 두 명의 아빠와 아들의 예시가 가장 적합합니다. 뭐, 얼굴의 크기보다는 뭐, 생긴 꼴, 생김새를 기반으로 아빠와 아들을 뭐, 나눠주는 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는 어디서 많이 쓴다고? 텍스트 분석에서 많이 쓴다라는 거. 그 다음, 자카드 유사도는 영화나 책, 음악을 추천할 때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찾을 때 많이 쓰는데 얘는 이게 서로가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를 고려하는 게 자카드 유사도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차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공통으로 봤던 영화들을 이제 각각 봤던 영화에서 공통으로 본 분모를 빼고 계산을 한다는 게 바로 자카드 유사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나 여기 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500편 중에 5개 겹친다. 500편 중에 10개 겹친다. 단순 계산이 아니고 최소한도로 서로가 얼마를 받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됐나요? 이게 유사도입니다. 해밍거리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해밍거리는 또 다른 유사도거든요.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한 후 실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트링 예제에서 색을 열어서 임포트 구문 전 처리했던 거 그대로 다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 이렇게 클러스트링 한 거, 저 오전에 이거 했습니다. 실행시켜 주십시오. 뭐까지? 한글 차트까지 나오게끔. 네, 한글 차트까지 나오게끔 실행을 시켜 주십시오. 음.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어제 했던 요거를 빠르게 호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디스크라이브도 한번 할까요? 네, 디스크라이브로 한번 하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음, 네. 자,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음. 네, 먼저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뭐죠, 결국은? 데이터 수집이다. 1 데이터 수집, 네, 데이터 수집이고요. 음. 자, 그에 따라서 뭐 한 거죠? 탐색적 분석한 거고요. 음. 그다음 우리 왜 구분을 인덱스로 하고 얘네들 값을 삭제하는지 우리 어제 전처리하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3, 데이터 전처리 시킨 거고요. 네. 4, 데이터 전처리 후 뭐 한 거죠? 탐색적 분석을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는 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딱 시키고요. 음. 음.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거 하겠습니다. 링키지가 뭐냐고 하면이 좀 이따 그림으로 보면 바로 나오는데요. 잠시, 저 링키지 에디터가 뭔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어, 덴드로그램을 그리기 위한 링키지라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일단 링키지.
음, 링키지. 음. 그리고 좀 전에 봤던 이 덴드로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요. 음. 자, 해주십시오. 자, 위에 데이터가 파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파워 데이터라고 했는데 너무, 자, 여러분, 우리 변수명이 너무 기니까 그냥 파워 데이터라고 줄일게요, 위에 거. 네네. 아, 잠깐만,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쏘리. 잠깐만요. 음, 음, 네. 제가 뭘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그대로 그냥 데이터, 요거는 그, 그렇죠. 네. 자, 일단, 뭐냐고 하면이, 지금 여기서 파워 데이터라고 해서, 파워 데이터에서 지금 파워만 이렇게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게 파워가 서비스업 제조만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복붙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것만 지우면 되는데 위에 것까지 다 지웠네. 어, 전처리 후 탐색적 분석을 진행한 거예요. 결국 우리는 파워 데이터만 갖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흔히 얘기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법을 이용하여 뭐 하는 거죠? 유사도 계산을 위한 거리값 계산한 겁니다. 네, 거리값 계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딱 돌려보면은, 자, 요거 왜 에러가 날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요거 이제 감 잡을 수 있다. 링키지라는 뭐가요? 그렇지. 알고리즘에다 링키즈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뭐가 없어서 라이브러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쭉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SQL 런 하나 넣으면 다 넣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scikit-learn에서 해서 그냥 전부 다 하나 와라. 이렇게요. 하나.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얘는 클러스트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여러분, 요거는 이거 값 순서 없습니다. 그냥 저는 길이대로 합니다. 길이대로. 네네. 그래서, from scikit-learn 점, have cluster, import 별 해서 요거 하나 넣을게요. 네. 됐나요? 네, 요거 하나 넣을게요. 결국은 클러스트링 되겠나요? 하기 위한 함수들은 여기 sklearn의 클러스터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제 링키지는 그래도 없다라고 나오네. 그러면 클러스터에 사이 파일을 하나, 하이 클래스를 하나 넣자. 네네네. 자, 여기 하나 더 넣겠습니다. from 사이파이 점 탭 여기서 클러스터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점 탭 네, 요거 하이레크 임포트 별 요거 하나까지 넣었습니다. 네. 두 개를 지금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링키지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링키지 값 계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음, 파워 데이터에 대해서 링키지 값. 음, 네, 값이 유클리디안 거리법에 답이 나오나요? 음, 나오셨나요? 지금 제가 잠깐 화면이 지금 멈춘 상태거든요. 잠시 화면이 돌아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네, 유클리디안 거리법으로 거리를 계산을 시키고, 음, 자, 하고 나서도 보면은 지금 저는 에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에러 났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군집화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에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올라가서 이게 별이 아니고 여기에 다 적을게요. 링키지 이렇게요. 네. 아, 에러 난 이유가 있구나. 언더바를 적어놨네. 왜 언더바를 적어놨지? 어. 여기, 제가 H 나온다고 무조건 그걸 했네요. 탭, 네. 하이레키, 요거. 네. 됐나요? 제가 여기 모르고 언더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에러가 났습니다. 자,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냐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받은 데이터, 파워 데이터를 매트릭 유클리디안 거리법으로 메소드, 야드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거리값 계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얘가 바로 거리값에 대한 수치예요. 자, 자, 뭐 하는 거죠? 덴드로그램.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이렇게 생긴 게 차트가 덴드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리스트, 라벨 이꼬 리스트는 요 내용이 리스트입니다. 요 내용이. 그럼 이 내용은 뭘 쓰느냐? 파워점 인덱스. 우리 지금 파워 데이터 잠시 위에다 찍어 볼게요. 위에다가 파워 데이터 찍어 보면, 자, 헤드 해가지고 5개만 찍어 보면, 요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라벨이 되는 거고, 요 데이터에서 위에서 계산한 링키지 값이 링크 디스트라는 이 거리 계산 값이 덴드로그램에서 유사도가 같은 거를 묶어서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덴드로그램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릴 때는 링크 디스트 즉 거리 값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덴드로그램은 이 그림을 해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자, 1번. 요렇게 선을 쫙 그어 보세요. 요렇게 자 일직선으로 그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었습니다. 되나요? 되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해요? 요렇게 선이 하나 물리고 이렇게 선이 하나 물리죠. 그러면 이거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얘네들을 두 파트로 나누면 부산, 강원, 대구, 강주, 대전, 세종, 제주 이렇게가 한 파트,
이렇게가 한 파트라는 두 파트가 나뉜다는 겁니다. 덴드로그램 상으로.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이 선을 내가 이렇게 끊는다면, 이렇게 끊는다면, 자, 얘는 어떻게 나뉘냐고 하면은, 일단 이 점을 기점으로 이 점이니까, 요렇게 묶여있는 이거 하나, 그다음 이렇게 묶여있는 이거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세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주까지 하나, 충북에서 전남까지 하나, 충남부터 울산까지 하나, 이렇게 원, 투, 쓰리, 세 그룹으로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얘를 제가 PT로 조금 예쁘게 줄 건 걸 보면 두 개의 묶음으로 묶어라 이렇게 점력 이렇게 세 개의 점은 하나 둘 세 개요. 네 개는 하나 둘셋네 개요. 음, 음. 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뭐가 그룹핑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덴드로그램이라는 겁니다. 덴드로그램. 자, 여기까지 되셨죠? 되셨죠? 자, 그다음 덴드로그램으로 그려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이게 K민즈가 뭔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그래서 K민즈라는 그룹핑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자, K민즈라는 그룹핑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음. 자, 그리고 제가 요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개를 조금 할 건데요. 어,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50분에 수업 시작했으니까 요거 지금 꼭 차트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네. 요거 입력하시고, 네. 안 되는 거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은 40분에 시작을 할게요. 입력 다 하신 사람은 쉬었다 오십시오. 네. 대신에 아래쪽 얘가 차트가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차트가 등장해야 됩니다. 제가 일단은 실행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돌리면 뭔가 숫자 값이 나오고 차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네네. 이게 안 나오면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입력을 하고 쉬었다 오십시오. 네. 다 하신 분은 쉬었다 오십시오. 저는 여기 좀 앉아 있을게요. 네. 다시 얘기합니다. 요거 돌려서
일단 제가 K민즈 설명 안 했거든요.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하기 전에 얘가 일단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에러 나는 사람들 많으실 거거든요. 음. 음. 다 된 사람은 쉬었다 오십시오. 예, 그래서 수업은 40분에 시작할게요. 10분 쉬고요. 네, 그러면 자, 제가 채팅방에 글을 남기고 쉬었다 오겠습니다. 어, 입력 후 쉬고 1시 40분 시작하겠습니다.